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질성형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이쁜이 성형 수술과 초음순, 그리고 요실금,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이쁜이 수술 또는 질축소 성형, 사실 제가 이쁜이 수술이란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가장 빠른 것 같아서 질성형에 대한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어떤 성형 수술을 다시 해야 될 때는 참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크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원치 않는 결과가 오히려 초래되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과, 또 한 가지는 수술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작용은 못 느끼지만 원래 기대했던 효과에 못 미치는 불만족 사례에 의한 재수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쁜이 수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상담을 한 결과 질축소 성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수술을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전에 고민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수술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 수술에 적합한 것이 이쁜이 수술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이해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분만에 손상이 없었던 여성이 단순히 성관계로 인해서 질감이 좀 이완되어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질이 좀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선택이 이쁜이 수술이었다면은 제 생각에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원인이었냐는 거죠. 우리가 이쁜이 수술을 하는 것은 본인과 상대방 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술이 될 텐데, 사실은 출산 손상이 없는 여성이 수술까지 받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등의 원인, 또 남성의 원인, 또는 성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타 환경적 요인, 또는 건강상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 등등 다른 원인이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질광의 이완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닥 높지 않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수술보다는 적절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서 그 여성이 성감이 떨어지게 된 이유에 대한 다른 치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술자의 시술 경험 부족이나 또는 수술 실패로 인한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가 일일이 각각 병원의 의사들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쁜이 수술이라고 해서 그냥 질강 입구 쪽에 피부를 좁히는 수술들이 있었고, 이러한 수술은 외형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나 성감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는 수술이었고, 그 다음에 골반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부터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학회를 조직해서 이런 쪽의 경험을 쌓아왔던 분들은 여성이나 또는 상대방인 남성에게 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질광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맞춘 질의 탄력이나 질의 각도나 질의 주름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수술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한 수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병원의 시술이 본인에게 부족하게 돼서, 원인은 질 이완이 맞으나 그 수술의 교정이 불충분하게 된 경우는 시술자의 어떤 수술에 적절치 못함, 수술이 부족했던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병원의 수술 후기라든지 그 수술에 대한 평가라든지 직접 여러분들이 병원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술자의 능력을 좀 평가하신 다음에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처음 원했던 결과를 재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제 병원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질성형 이쁜이 수술들이 한때 붐을 타면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분들 중에는 부작용이나 불만족 사례가 있어서 전국 여러 곳에서
저를 찾아오나 다행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능력이니까 제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을 때는 수술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이나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러한 시기를 너무 오래 지나서 환자분들이 폐경이나 갱년기라는 큰 변화를 겪다 보니 다시 수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한 직후에 수술에 따른 충분한 회복, 제가 볼 때는 2-3달 정도의 수술 후에 경과가 있고 수술로 인한 통증이 개선된 다음에 적절한 평가를 해서 수술이 잘 됐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주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작은 변화나 작은 통증에 의해서 적응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한 여러분들은 3 내지 6개월간의 수술 후의 경과를 보면서 얻고자 했던 결과가 기대치 이하일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또 고려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성형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수술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 수술이 잘 됐으면 첫 수술의 선택이 적절했으면 하는 그런 환자들을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재수술을 또 하기 위해서 첫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처음부터 수술을 잘 결정하시고 또 수술로 얻는 것을 얻을 수 없었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걸 꼭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